네, 이제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장하고는 9시 30분 45초 구간 돌파하는 중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양시장 모두 상승폭을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내주고 있는 코스피 계속된 신고가 행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FOMC 이후에는 좀 장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럼 일단 오늘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에 대한 전략회의를 내놓으면서 AI부터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데이터까지 이런 좀 핵심 산업군들을 규제하는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부터 로봇까지는 정말 기분 좋은 상승 곡선을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선은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반도체와 로봇에 일단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이 두 섹터 하반기에도 좀 쭉 잘 가줄 수 있을까요? 하반기 연속성까지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있죠. 왜냐하면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는 않아요. 일단 확인을 하고요, 결과를.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도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적 상으로 좀 약간 쉬어가는 모멘텀 구간까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연말 대비해서 2분기, 3분기 주문 건수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4분기에는 2, 3분기 대비해서 좀 쉬어간다라는 이런 사이클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포인트일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낸드나 HBM, D램, SSD 관련된 섹터들까지도 지금 재고 부족하다라는 다음부터는 이제 증설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장비, 소재주들 이제 연관성 관련 붙이는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수출 기준으로는 관세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만 AI 수출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로봇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우려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는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적으로 우려가 받는 쪽이 자동차, 원전,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조선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내에서 계속해서 대장주 내지는 덜 못 간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높은 투자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피해가 덜 받는 쪽입니다. 반도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D램, SSD, 낸드 관세 매길 테면 매겨봐라. 어차피 미국이 손해다. 그렇죠. 손해는 미국이에요. 반도체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예 이제 탈출 경로를 만들어 놓잖아요. 뭐라고 탈출 경로를 만들어 놓습니까? 미국에다가 투자 내지는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어도 약속이 되어 있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 매기지 않겠다. 어차피 손해니까 아예 막진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다들 듣자마자 반도체 관세 없구나. 그냥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건드리지 않는 한 반도체 관세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세 협상에 대한 이제 난항과 관련된 뉴스와 좀 우려감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종목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요.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난 고점 넘어가야 됩니다. 30만 원 넘어갑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 언급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윗골이 달린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좀 윗골이가 달린 상황이고 FOMC 관망세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 만큼 SK 하이닉스도 돌파 나온 시점인 만큼 천천히 좀 거래 대금 내지는 기술적인 모습들도 하나 두 개씩 확인은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 이전 고점 대비 돌파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MACD나 RSI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다이버전스 여부가 확인되는 모습까지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봉 기준입니다. 최근에 시장 위치와 지금 현재 주가들 위치와 기술적인 모멘텀까지 하나 두 개씩 이제 참고하시면서 넘어갈 시점이다 말씀드리면서 주봉 기준으로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는 좀 유의미한 섹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쉬어가면 안 됩니다. 더 갈 거면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쉬는 구간없이 계속 올라가 줘야 돼요. 그 흐름까지 좀 붙여가 봐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서 바닥권에 올라온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HBM 관련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까지 좀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한미반도체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요. 마이크론 진출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에 장 마감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지 못하는 연유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독점 구조에서 이제 다음 또 경쟁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한미 반도체 말고도 또 하나그룹과 LG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술 경쟁력과 기술력에 대한 논의는 분명스럽게 나올 거지만 시장은 경쟁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향도를 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 그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이제 리뷰까지 하면서 같이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네, 이수페타시스 먼저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차트를 보고 왔으니까 8월 25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는 22.3% 보여주고 있네요. 이수페타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독점성이 깨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네. 이수페타시스의 독점성은 깨지지를 않았어요. 아, 계속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률로 인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기판 업체라고 한다면 뭐 심텍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각 섹터별로 좀 다른 분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공장 가동률 100%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이제 또 3분기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가을 시기 내에서도 이제 공장 100% 가동, 4분기 넘어갈 때도 그럼 가동률이 100%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뭐 고가 내에서 좀 일부 눌렸던, 내려왔다 올라왔던 변동성을 펼칠지언정 지금 현재 가동률이 100%다라는 점으로 현재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아직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다만 FOMC 전후로 변동성 생길 수 있는 점까지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종목만 바로 한번 이어서 더 볼까요? 8월 27일에 매수했던 유니셈입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요. 수익률이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34.1% 보여주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 100%가 메인 포인트였다면 유니셈은 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과의 연관성을 같이 붙여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반도체 이런 장비주들,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너무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너무 저평가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1차적인 상승분이 이제 나온 시점입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더 갈 거예요. 근데 더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조정도 한번 나올 거고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 사이클상으로는 현재 이제 다음부터는 증설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저는 내년 기준에 증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 뉴스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이런 저평가 반도체 종목이 있으면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다만 지금은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권 탈출하면서 시세 붙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눌린 구간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쭉 올라가 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공략해야 될 포인트는 약간 눌려 있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만에 게임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해 지금 증시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소외됐던 게임주의 최근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는 또 신작 기대감에 더해서 8% 정도 급등을 해줬고요. 게임주 안에서 지난 거래일에 특히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데브 시스터즈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흐름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관세 얘기도 살짝 했는데 관세 무풍지대로 노려볼 만한 게임주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평가를 많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게 밀렸다. 아, 중국에게 밀렸다. 맞습니다. 중국에게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중국산 게임들,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신작 발표가 나왔고 제가 참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전에 있었던 게임들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껍데기만 바꿨다? 이런 느낌들이 강해요. 큰 변화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내에서 좀 일부 눌러 쉬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인 자사 IP를 활용한 게임사들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내지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데브 시스터즈, NC소프트, 그리고 네오위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뭐 넥슨 게임즈 여러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자사 IP 확보와 동시에 개발 성장성이 좀 높은 종목은 말씀드린 해당 세 가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넥슨 게임즈도 뭐 일부 투자나 내지는 이런 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지만 지금 정부에 있는 이전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지분이 아직도 매각이 안 됐어요. 아직 처리가 안 됐죠. 안 됩니다, 그거. 정말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지금 반년 동안 넥슨 게임즈 지분이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같이 연관성을 붙여봐야 되는 섹터가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코인인가요, 혹시? 그렇죠. 코인입니다. 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일단 네오위즈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오위즈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스팀 게임으로 엄청난 상승 기록을 만들었었던 주가죠. 지금 주가 위치 보시면은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주봉으로 보실게요. 너무 바닥권으로 내려온 모습 보시니까 주봉으로 바꿔보시면은 네. 아직도 싸구나라는 점을 확실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27%가량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신작 하나가 좀 스팀에서 또 발매가 나왔는데 네. 발매 이후에도 동접자 수 계속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이제 주봉 기준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었던 바닥권의 저항대 상단 돌파했습니다. 이제 3만 원대 넘어가나요? 넘어가면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돌파 여부 자리 체크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네. NC소프트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NC소프트요. NC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NC소프트요. 정말 근데 결국에는 이제 더 계속해서 미워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제 좀 봐줄 때가 됐나요? 그럼? NC소프트 미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이제 과거에 현재 100만 원대부터는 NC소프트의 성장성에 굉장히 많은 우려감을 표현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저도 좀 미워했었던 이력이 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이라면 정말 많이 저렴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내 평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미 재평가 논란 구조는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정부 정책향 그리고 지금 현재 신작에 대한 기대감.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약간 패션이나 이런 것도 유행이 있잖아요. 네. 게임도 근데 유행이 있어요. 유행. 오. 유행의 반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었던 종목들이라고는 뭐 MMORPG, 와우 뭐 이런 게 우리 같이 막 사냥하고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으로 넘어갔었던 게 총게임, FPS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모바일 시장이었거든요. 이제 서브컬처라고 하는 모바일 시장으로 바뀌었었는데 다시 한번 MMORPG 쪽으로 돌아가는 좀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때가 됐다. 사이클 돌 때가 됐어요. 약간 우리가 지금 보면 최근에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내 건너편 옆 사람과도 친하게 못 지내는 날이다 보니까 네.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섹터들이 다시 한번 불 붙일 가능성, 신작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으니까 아직도 보셔도 괜찮다. NC소프트 저렴하다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코인과 연관성 붙이면서도 움직입니다. 근데 최근에 코인 시장 보시면 주말 내에 굉장히 많은 상승분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쪽 섹터 준비해 왔으니까 잠시 후 바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안에서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으신지 관심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우리 어디 편입해요? 미장은 이미 이제 이 코인 관련주들이 10% 이상 상승분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비트마인 15%, 네. 그리고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에 8% 이상 프리마켓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장에서도 훈풍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 11,00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중 그리고 특히나 14일 기준으로 나스닥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STO 거래. 토큰 증권화. STO 거래가 승인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그러면은 이 연계성이 붙일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 특히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STO 법제화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예정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농협은행과 STO 컨소시엄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STO 관련성으로 가장 잘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기준으로도 기간, 금투, 4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온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코인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횡보, 상승, 저항대 돌파하는 시도 구간이니까요. 돌파 이후 목표 구간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편입해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 시점 양시장 계속해서 빨간불을 이어가 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만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길 바라면서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